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은 맹자의 한 문장입니다. 아사십 부동심. 나는 마흔이 된 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짧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스스로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비교 때문입니다. 남의 속도와 내 속도를 견주고 남의 성과와 내 자리를 재어봅니다. 나는 왜 아직 여기지? 그 한마디가 마음을 흔듭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 잃고 싶지 않은 마음. 그 욕심이 파도를 만듭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요동치고 칭찬에는 들뜨고 비난에는 무너집니다. 마음의 기준이 내 안이 아니라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오르면 기쁘고 돈이 줄면 불안합니다. 직함이 올라가면 당당하고 내려가면 초라해집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감정이 달라집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에도 흔들립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방향이 없기 때문에 더 흔들립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를 때 나는 남의 기준에 내 마음을 맡깁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내 기준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밖을 바라볼수록 흔들리고 안을 바라볼수록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아직 내 삶의 중심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마흔일까요? 20살도 아니고 30도 아닙니다. 마흔입니다. 마흔은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나이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말하기엔 아직 부족하고 무엇인가를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그래서 마흔은 중간입니다. 앞을 보며 달려온 시간과 뒤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만나는 지점. 이 나이에는 이미 몇 번의 실패를 겪었고 몇 번의 좌절을 맛보았고 사람에게 상처도 받아봤습니다. 그 경험이 마음을 다듬습니다. 젊을 때의 자신감은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마흔의 확신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많은 말을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칭찬도, 비난도, 과장도. 마흔은 타인의 평가보다 자기 판단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생각하게 되는 나이. 마흔이 되면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책임이 온전히 자기 몫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맹자가 말한 마흔은 나이를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준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상태. 흔들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돌아올 자리를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흔은 숫자가 아니라 성숙의 문턱입니다. 그 문턱을 넘어설 때 비로소 마음이 깊어집니다. 지금부터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뛰어나지도 특별히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35까지는 늘 조급했습니다. 동기가 먼저 승진하면 마음이 쓰렸습니다. 연봉이 공개되는 날이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인가? 상사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잘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앞서가고 싶었습니다. 마흔이 되던 해 그는 큰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평가는 냉정했고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동안 말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혼자 남아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가? 그 질문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남의 속도를 따라 달렸지 자신의 기준을 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일한다.
나는 사람을 남긴다. 나는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한다. 그날 이후 그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그러나 덜 흔들렸습니다. 승진이 늦어도 조급해하지 않았고 누군가 앞서가도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평가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예전만큼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40이 되니 남이 아니라 내가 보이더라.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중심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프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비난을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쁩니다. 그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부동심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면 물결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깊이를 갖는 일입니다. 화를 느끼되 화를 선택하지 않고 두려움을 느끼되 도망치지 않고 욕심이 올라오되 기준을 넘지 않는 것. 무감각은 마음을 닫는 일입니다. 부동심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무감각한 사람은 상처도 받지 않지만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상처를 견디고 감동을 품습니다. 중심이 있다는 것은 감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안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심은 단단함이지 냉정함이 아닙니다. 따뜻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맹자가 말한 40 이후의 마음입니다. 이젠 한 군인의 고백에 대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군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진급, 평가, 성과. 계급장이 하나 더 붙으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동기보다 늦으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상관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강해 보였지만 속은 늘 요동쳤습니다. 40을 넘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진급은 더뎠고 자리도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 길을 택했지? 그 질문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계급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것이라는 걸. 남는 것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라는 걸. 그는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 선택이 부끄럽지 않은가? 부하 앞에서 당당한가? 그날 이후 그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그러나 덜 흔들렸습니다. 비난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았고 칭찬을 받아도 들뜨지 않았습니다. 저녁식 날 한 후배가 말했습니다. 대대장님은 늘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늦게 배웠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기준이 생겼다는 뜻임을. 그의 고백은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가는 힘이 중요했습니다. 속도, 성과, 자리. 흔들려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거칠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쌓아온 이름이 있고 지켜온 관계가 있고 남겨야 할 평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는 한 번의 선택이 더 크게 남습니다. 흔들리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필요합니다.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 돈과 체면에 쉽게 기울지 않는 태도. 50대와 60대는 무언가를 더 얻는 시기가 아니라 지켜내는 시기입니다. 자녀가 보고 후배가 보고 동료가 봅니다. 우리는 이제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동심은 철학이 아니라 책임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완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자리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더 깊게 와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부동심은 시간이 만든 결과입니다. 실패를 겪고 모욕을 듣고 억울함을 삼키며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작은 비교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한 번, 두 번 견디며 기준이 생깁니다. 부동심은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연습입니다. 화를 참는 연습,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 서두르지 않는 연습. 그 반복이 마음을 깊게 만듭니다. 나무는 비를 맞고 바람을 겪으며 뿌리가 굵어집니다. 사람도 시련을 지나야 중심이 생깁니다. 부동심은 강해졌다는 증명이 아니라 버텨냈다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늦게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음이 흔들렸던 날들이 쌓여야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생깁니다. 하루아침에 오지 않기에 더 값집니다. 부동심은 견딘 시간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는 무엇에 흔들리는가? 돈인가, 체면인가, 타인의 평가인가? 혹시 남의 속도에 내 삶을 맡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사는가? 40이 지났다면, 50이 지났다면 이 질문은 더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깁니다. 아사십 부동심, 40 이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말은 나이를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준을 세웠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오래갑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